엄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선생님이 나랑 아빠가 부자 관계가 아니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보,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그러나 미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대답해봐. 우리 아들이 내 친아들이 아니라는 게 무슨 말이야? 여보, 제발, 진정해. 진정하라고? 지금 내가 진정할 수 있을 것 같아? 여보, 나도 처음부터 이러려고 했던 게 아니야. 그럼 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그때 우리가 많이 싸웠잖아. 설마 그때 바람이라도 피운 거야? 오늘의 사연은 김석중 씨의 이야기입니다. 평범했던 인생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동갑인 아내와 결혼한 지 30년. 그동안 크고 작은 다툼이 있었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석중 씨의 건강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부쩍 석중 씨는 잦은 피로감과 옆구리 통증을 호소하곤 했습니다. 젊었을 때야 하루 이틀 푹 쉬면 괜찮아졌지만 최근 들어서는 몸이 점점 무거워지고 발과 얼굴이 붓는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나이가 들면 원래 이렇지? 하지만 아내 정미선과 아들 김민수는 그의 상태를 보고 점점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당신 요즘 너무 피곤해 보여요. 병원 한번 가봐요. 미선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석중은 손을 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피곤해서 그래. 며칠 푹 쉬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쉬어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았고 가끔은 머리가 어지러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석중은 아침 식탁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고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놀란 아내가 그를 붙잡으며 소리쳤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얼굴이 너무 창백해요. 아들도 급히 다가와 그를 부축했습니다. 아빠, 지금 당장 병원 가야겠어요? 안 되겠어요? 석중은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미선과 민수의 강한 주장에 못 이겨 결국 병원을 찾았습니다. 석중은 종합검진을 받기로 했습니다. 나이가 있으니 한 번쯤 해두는 게 좋겠다고 스스로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요즘 몸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병원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혹시 큰 병이라도 걸린 건 아닐까? 하지만 애써 불길한 생각을 떨쳐버렸습니다. 의사는 간단한 신체 검사를 마친 후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를 추가로 진행했습니다. 임석중 씨, 요즘 피로감을 많이 느끼신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요즘은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어떤 증상이 가장 심하시죠? 옆구리도 자주 아프고 얼굴이 자주 붓고 손발이 퉁퉁 부어오릅니다. 그리고 몸이 너무 무겁고 피곤합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걸리니 일주일 후에 뵙죠. 석중은 검사를 마치고 먼저 대기실에 앉아 있던 아내와 아들의 곁에 다가갔습니다. 아빠, 괜찮을 거예요. 그냥 영양 부족일 수도 있고, 피로가 쌓여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민수가 옆에서 힘을 주려 했습니다. 미선도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요. 검사해보면 금방 알 수 있으니까. 그러나 석중은 쉽게 마음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아온 그는 한 번도 자기 건강을 제대로 신경 써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야 후회하면 뭐하나? 일주일 후 병원에 가니 검사 결과지를 보고 있는 의사의 얼굴 표정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김석중은 본능적으로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임석중 씨,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한숨을 내쉬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신장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되었습니다. 현재 만성 신부전증 말기 상태입니다. 네. 순간 그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미선과 민수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신장이 나쁘다고요? 미선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설명했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노폐물을 걸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김석중 씨의 신장은 이미 80% 이상 기능이 저하된 상태입니다. 현재 상태로는 약물 치료만으로는 회복이 어렵습니다. 민수가 의사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의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대답했습니다. 이식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순간 병실 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김석중은 말을 잃었습니다. 아내와 아들도 충격을 받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신장 이식을 받아야 한다고요? 석중이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의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장이 더 이상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면 결국 투석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투석은 평생 받아야 하고 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건강한 신장을 이식받는 것입니다. 그럼 신장 기증자는 어떻게 찾나요? 미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가족 간 이식이 가장 빠르고 안전합니다. 가족 중에서 신장이 맞는 사람이 있다면 이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자 민수는 망설임 없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제 신장을 아빠께 드릴 수 있나요? 민수야, 미선이 깜짝 놀라 민수를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민수는 단호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위험한데 제가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어요? 아빠는 제 목숨보다 더 소중한 분이에요. 검사해주세요. 제 신장이 맞으면 바로 이식할게요. 석중은 아들의 말을 듣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아들아,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돼. 아빠, 무슨 말씀이세요? 저한테 아빠보다 더 중요한 사람은 없어요. 민수는 단호한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족 간 신장 이식이 가능한지 아드님과 적합성 검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김민수는 아버지를 위해 신장이식 적합성 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석중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들아, 정말 고맙다. 그 순간 김석중은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내 인생 헛살진 않았구나. 이렇게 좋은 아들이 내 곁에 있는데. 김석중은 병원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아들과 함께 신장이식 적합성 검사를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다. 내 아들이 내게 신장을 주겠다고 하니 아들 하나는 잘 키웠어. 아내 정미선과 아들 김민수는 검사실 앞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의자에 앉아 신경이 쓰이는 듯 손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괜찮아? 많이 긴장되니? 미선이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물었습니다. 민수는 씩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엄마, 전혀 긴장 안 돼요. 오히려 아빠한테 제 신장이 안 맞을까봐 걱정이에요. 아빠가 빨리 건강해지셔야 하잖아요. 미선은 그런 아들을 사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낳고 키운 아들이 이렇게 속 깊고 따뜻한 사람으로 자랐다니 그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우리 민수 정말 기특하다. 그때 병원 복도 끝에서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김민수 씨, 검사 준비되셨습니다. 아버님과 함께 들어오세요.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석중도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아들과 함께 검사실로 향했습니다. 이제 곧 검사 결과가 나오겠지. 그는 아들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습니다. 내가 아들에게 해준 게 뭐 있다고? 이렇게까지 날 위해 주겠다는 걸까? 그러나 그는 몰랐습니다. 이 검사가 가족의 운명을 바꿔놓을 것이라는 것을. 검사는 몇 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석중과 민수는 신장 적합성 검사를 받았고 유전자 검사까지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검사가 끝난 후 검사 결과를 받기까지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또 일주일 후 다시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고 가족들은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어딘가 심각해 보였습니다.
임석중 씨, 김민수 씨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석중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네.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의사는 차트를 확인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선 김민수 씨의 신장은 아주 건강한 상태입니다. 기증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민수가 안도하며 가볍게 웃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럼 바로 이식 수술을 진행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나 의사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라뇨? 석중과 미선 그리고 민수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민수 씨와 김석중 씨의 거부 반응에 조기 진단을 위해 실시한 유전자 검사 결과 부자 관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가족 관계가 확실한 거죠? 순간 병실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석중은 의사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자신이 제대로 들은 것이 맞는지 그는 스스로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와 제 아들이 부자 관계가 아니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유전적으로 두 분은 친자 관계가 아닙니다. 석중의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옆에 있던 미선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수는 얼떨떨한 얼굴로 부모님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선생님이 나랑 아빠가 부자 관계가 아니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미선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심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석중은 천천히 미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그러나 미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손을 꼭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여보, 대답해봐. 우리 아들이 내 친아들이 아니라는 게 무슨 말이야? 이거 잘못된 검사 결과 맞지? 그러나 미선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석중의 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는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민수는 충격을 받은 듯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저 정말 아빠 아들이 아닌 거예요? 석중은 민수를 바라보며 차마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미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제발 진정해. 석중은 천천히 미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정하라고? 지금 내가 진정할 수 있을 것 같아? 미선은 눈물을 머금은 채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나도 처음부터 이러려고 했던 게 아니야. 그럼 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미선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우리가 많이 싸웠잖아. 석중은 미선의 말을 듣고 결혼 초반 두 사람이 심하게 다퉜던 시기를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아이를 가지는 문제로 자주 다퉜고 그때 미선은 몇 달 동안 친정으로 가 있었습니다. 설마 그때? 석중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미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설마 그때 바람이라도 피운 거야? 미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석중은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선의 침묵이 곧 답이었습니다. 그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내가 30년 동안 키운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니었다고? 석중은 숨을 헐떡이며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대체 누구야? 미선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체 누구냐고 묻잖아. 그녀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당신이 아는 사람이야. 석중은 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설마 내 친구야? 미선은 눈을 감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석중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석중은 벽을 짚고 간신히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아득했습니다. 눈앞에서 흐느끼는 아내와 아들, 아니 친구의 자식을 바라보며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이 아니라고 합니다. 30년을 함께한 시간이 모두 거짓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민수는 여전히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비록 피가 섞이지 않았을지언정 그가 사랑하고 키우고 가르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여기에 네 잘못은 하나도 없어. 민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내 탓이 아니야. 그 말에 민수는 더욱 세차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아빠 전 어떻게 해야 해요? 그래도 넌 내 아들이야. 지금처럼 지내면 돼. 석중은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민수를 다정하게 바라보며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민수는 머뭇거리다가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석중은 마음을 굳혔습니다. 석중은 천천히 고개를 들고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은 간절한 눈빛으로 아버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제 신장 드릴게요. 미선이 깜짝 놀라며 민수를 붙잡았습니다. 민수야, 다시 생각해봐. 내가 꼭 해야 하는 건 아니야. 그러나 민수는 단호했습니다. 엄마, 전 아빠를 살리고 싶어요. 아빠가 없으면 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석중은 아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민수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아빠 일단 수술은 먼저 하고. 석중은 민수를 꼭 안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는 언제까지나 내 아들이야. 석중의 마음속에는 아직 정리해야 할 감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선은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난 이제 어떻게 해야 해? 석중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난 널 용서 못할 것 같아. 미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동안 우리 가정을 위해 노력한 건 부정하지 않아. 그럼 우리 이혼 안 해도 되는 거야? 그건 아니야. 미선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우린 더 이상 부부로 살 수 없어. 그녀는 다시 오열했습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그러나 석중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내 30년을 속였어. 그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내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린 거야. 그러나 민수의 어머니로서의 역할까지 부정하지는 않을게. 미선은 흐느끼면서도 안도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하지만 우리 사이는 끝이야. 난 내 얼굴을 보고 살 자신이 없어. 미선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김석중은 더 이상 그녀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석중은 병실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밖에는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뭘 위해 살아온 거지? 아내에게 30년을 속았고 자신의 아들이라 믿고 키운 아이가 친자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자신의 신장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가 받은 배신감에 비하면 이건 너무나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아빠, 신장 이식 수술 날짜 잡혔다고 하네요. 석중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준비하셔야죠. 그 순간 김석중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한다. 네.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나 수술 안 받는다. 아빠,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장난하세요? 진심이다. 석중은 천천히 침대에 걸터 앉으며 말했습니다. 난 더 이상 살고 싶은 생각이 없다. 민수는 충격을 받은 듯 그의 앞에 다가섰습니다. 아빠,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민수야. 난 이제 너무 지쳤어.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 아빠, 제발 그러지 마세요. 아빠가 죽으면 전 어떻게 하라고요? 석중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건강 알아서 챙길게. 민수는 그 말을 듣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빠, 무슨 결정을 하든 우선 수술 먼저 해요. 아무것도 부질없는 행동인 것 같아. 네 신장을 어떻게 받아? 왜요? 제가 친아들이 아니어서요. 석중은 말없이 바닥을 응시했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 아빠한테서 도망친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아빠는 저한테서 도망치려 하세요? 석중은 천천히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수의 얼굴에는 배신감과 슬픔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김석중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민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자체를 감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결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내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이식 안 받고 난 그냥 이렇게 살 거다. 알겠어요. 아빠 마음대로 하세요. 민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문을 열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석중은 한숨을 내쉬며 병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여기가 이제 자신의 마지막 거처가 될지도 몰랐습니다. 그는 그렇게 수술을 거부한 채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석중은 퇴원 후 집에 돌아왔지만 마음이 조금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를 켜두었지만 화면 속 사람들의 대화는 머릿속을 스쳐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거실 한편에는 미선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죄책감 어린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지만 석중은 그녀를 외면했습니다. 그의 곁에는 커피 한 잔이 놓여 있었지만 식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며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아빠! 석중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아빠! 이야기 좀 해요. 석중은 여전히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민수가 더 가까이 다가와 서서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언제까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석중은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난 이제 살고 싶은 생각이 없다. 민수는 충격을 받은 듯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이제 다 끝났어. 내가 살아서 뭐 하겠냐?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빠! 저한테 그렇게 쉽게 말씀하지 마세요. 아빠가 없으면 전 어떻게 해야 하죠? 석중은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넌 괜찮을 거다. 괜찮긴요. 민수는 울컥하며 소리쳤습니다. 아빠, 제가 아빠 아들이 아니어도 아빠는 제 유일한 아빠예요. 근데 아빠가 이렇게 포기하면 그럼 저는요? 석중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정말 민수를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걸까? 그러나 곧 머리를 저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민수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붙잡으며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제발요. 석중은 민수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손을 그는 몇 번이나 잡아주었고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었으며 언제나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손을 놓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가 저한테서 도망치려는 거예요? 김석중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빠가 저한테서 도망치면 전 어디로 가야 해요? 석중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수의 말이 머릿속을 울렸습니다. 내가 떠나면 이 아이는 어디로 가야 할까? 비록 친자는 아니지만 민수는 그를 아버지로 믿고 살아왔고 그도 아직도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석중은 깊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시간을 좀 줘라. 민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김석중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민수는 매일 아버지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그가 좋아하는 커피를 내려놓고 밤이면 조용히 곁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김석중을 향한 간절함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미선도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여보, 나한테 화난 거 알아. 하지만 민수한테까지 이러는 건 아니야. 석중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선의 눈에는 후회와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민수는 아빠가 필요해. 그리고 당신도 민수가 필요하잖아. 그 말에 김석중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생각 좀 해볼게. 그러나 미선은 한 가지 더 덧붙였습니다. 여보, 당신이 수술을 거부하면 민수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릴 거야.
석중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가 사라지면 이 아이는 남의 아들이라는 낙인 속에서 살아가야겠지. 그날 밤 김석중은 혼자 거실에 앉아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TV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심코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신장을 기증했습니다. 비록 친자는 아니었지만 그는 기꺼이 아버지의 역할을 선택했습니다. 그 순간 김석중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나도 선택해야 해. 이 아이를 계속 내 아들로 살게 할지 아니면 아버지를 잃게 할지.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결국 선택했습니다. 석중은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간의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운 그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술 준비는 착착 진행되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정말 이 수술을 받아도 괜찮은 걸까? 민수의 신장을 받는 게 옳은 걸까? 그는 여전히 민수를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그의 신장을 받는 것이 무언가 잘못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민수는 그에게 단 한 번도 의심을 품지 않았습니다. 아빠, 걱정 마세요. 저는 아빠를 살리고 싶습니다. 그 말이 떠오를 때마다 김석중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이제 새로운 삶을 준비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곧 그의 앞에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수술을 하루 앞둔 밤이었습니다. 석중은 병실 창가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석중아, 낯익은 목소리에 김석중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최경호? 그곳에는 최경호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친구였고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남자였습니다. 석중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여길 어떻게 알고 왔어? 최경호는 무거운 표정으로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미선이가 말해줬다. 그 여자가? 석중은 비웃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널 보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했나 보지? 최경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석중아, 우리 좀 이야기할 수 있을까? 석중은 냉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야기? 30년 동안 내 가족을 속여온 내가? 내 인생을 망쳐놓고 이제 와서 무슨 말을 더 하겠다는 거야? 최경호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석중아. 김석중은 천천히 돌아보며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내가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내 30년이 돌아오기라도 하냐? 넌 내 인생을 통째로 훔쳤어. 그리고 난 이제 모든 걸 잃었어. 그렇지 않아. 석중은 비웃었습니다. 그럼 뭐가 남았는데? 최경호는 깊은 숨을 내쉬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석중아, 민수를 버리지 말아줘. 그 말에 석중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가 감히 내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어? 최경호는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에게는 자격이 없어. 하지만 나는 민수를 위해서라도 널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어. 석중은 그를 노려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는 내 가족을 빼앗았어. 그래, 그런데 이제 와서 아들을 버리지 말라고? 민수는 너를 아버지라고 믿고 자랐어. 김석중은 침묵했습니다. 내가 민수를 떠나면 그 아이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석중은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넌 내가 아버지로 나서지 그래? 최경호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생각은 전혀 없어. 나는 아버지가 될 자격이 없어. 석중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건 맞는 말이네. 하지만 넌 다르잖아. 넌 30년 동안 민수를 키워온 사람이야. 그리고 그 아이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어. 그 말이 김석중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민수는 언제나 그를 따랐고 그를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나는 정말 이 아이를 버릴 수 있을까? 그때 문이 열리며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아빠, 석중과 최경호는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수는 숨을 헐떡이며 병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삼촌이 여기에 왜 있어요? 최경호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민수의 표정이 너무나도 날카로웠습니다. 여긴 오지 마세요. 저희 가족이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잖아요. 최경호는 민수를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넌 맞는 말을 하는구나. 그는 조용히 일어나더니 석중을 바라보았습니다. 석중아, 이 아이를 지켜줘라. 부탁이다. 그리고 그는 병실을 나갔습니다. 감히 네가 내 앞에서 내 아들을 부탁해? 최경호가 떠난 뒤 병실 안은 정막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아버지 곁에 앉았습니다. 아빠 수술 잘 받을 거죠? 김석중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는 도망치지 않을게. 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석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수술이 끝나면 우리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자. 석중은 병실 창문 너머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술을 마친 지 일주일이 지나고 그는 이제 곧 퇴원할 예정이었습니다. 햇살은 따뜻했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는 아직도 차가운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30년을 믿었던 아내에게 배신당했고 자신의 친아들이라고 믿어왔던 민수마저 친자의 아들이 아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김석중은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내 아들이야. 피가 섞이지 않았을지라도 그를 아버지라 부르고 그를 위해 신장을 기증한 아이였습니다. 석중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다가 문득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빠,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바로 민수였습니다. 오늘은 기분이 좀 어떠세요? 석중은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제보다 낫다. 몸이 가벼워진 기분이다. 민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가와 그의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빠, 오늘 병원 검사 일정 기억하시죠? 김석중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담당 의사가 오후에 진료 본다더라. 민수가 시계를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러면 점심 먹고 바로 가면 되겠네요. 오늘도 같이 가겠습니다. 김석중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너도 내 몸 아직 회복 중인데 괜찮겠냐? 민수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아빠, 저도 이제 다 괜찮습니다. 걱정 마세요. 석중은 그런 민수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수술 이후 민수는 한 번도 빠짐없이 그와 함께 병실을 오갔습니다. 혈액 검사, 초음파 검사, 기능 검사 등 모든 일정마다 민수는 곁을 지켰습니다. 아빠가 혼자 병원 다니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 말대로 민수는 그의 그림자처럼 함께해 주었습니다. 석중은 묵묵히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는 여전히 걱정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석중은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의 핏줄이 아닐지 몰라도 30년 동안 함께해온 진짜 아들이라는 것을. 점심을 마친 후 김석중과 민수는 병원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민수는 아버지의 팔을 살짝 부축하며 천천히 걸음을 맞추었습니다. 아빠, 오늘 검사 결과 나오면 이제 약 조정도 들어갈 거라 하셨죠? 김석중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직 몸 상태를 봐야 한다고 하더라. 두 사람은 진료실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간호사가 그들을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석중님, 오셨네요. 오늘도 아드님과 같이 오셨네요? 김석중은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 녀석이 나보다 더 열심히 다닙니다. 민수는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아빠가 아프신데 제가 안 따라오면 안 되죠? 잠시 후 의사가 들어오며 차트를 살폈습니다. 임석중님, 일주일 동안 경과가 아주 좋습니다. 신장 기능도 안정적으로 돌아오고 있고요. 민수 씨의 신장도 아주 건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석중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의사는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사실 이렇게 회복이 빠른 건 아드님이 곁에서 꾸준히 신경 써준 덕분일 겁니다. 김석중은 그 말을 듣고 옆에 앉아 있는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수는 살짝 웃으며 말했다. 아빠가 건강해져야 우리 오래 같이 살죠? 석중은 그 말을 듣고 가만히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오래 함께 살아보자. 며칠 후 김석중은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민수는 병원 퇴원 수속을 도와주며 짐을 정리하였습니다. 병원 문을 나서는 순간 석중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할 것을 결심했습니다. 민수가 차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집으로 갑시다. 민수야. 너한테 할 말이 있다. 민수는 긴장한 듯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석중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이제 혼자 살아보려고 한다. 민수는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빠,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엄마랑 살기로 한 것. 나는 존중한다. 그리고 나도 이제부터 내 삶을 다시 살아보려고. 그렇다고 예전이 아무 의미 없다는 건 아니야.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석중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내가 자주 찾아와 준다면 참 좋겠다. 그 말을 듣고 민수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는 단번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가 귀찮다고 그만 오라고 할 만큼 자주 갈게요. 김석중은 천천히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됐다. 그날 이후 석중은 혼자 살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그의 곁을 지켰고 매주 주말이면 병원을 같이 가고 함께 식사를 하였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조기 퇴근 후 아버지 집을 찾아왔습니다. 아빠, 오늘 병원 가야죠? 운동도 같이 가야 하고요. 석중은 웃으며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래. 가자. 내 덕분에 내가 살맛난다. 그렇게 두 사람은 함께 병원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반면 미선은 허름한 카페 구석에 앉아 손에 든 커피를 저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눈앞에 앉아 있는 최경호를 바라보면서도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최경호도 말없이 커피만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둘 사이에는 30년 동안 이어져 온 거짓과 배신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최경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석중이 퇴원했다며? 미선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건강은 괜찮아졌어. 최경호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이네. 미선은 순간 울컥했지만 애써 감정을 누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고생 많았지. 근데 그 사람한테 난 이제 그냥 남이야. 최경호는 그 말에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거 아닐까? 미선은 눈을 질끈 감았다가 뜨며 최경호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우리 둘이 왜 그랬을까? 최경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과거를 되돌아본다 한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당신이 내게 다가오지만 않았어도, 아니, 내가 그날 그 실수를 하지 않았어도 미선은 말을 흐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최경호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난 내가 후회 안 할 줄 알았어. 나도 처음엔 그냥 내가 모른 척하면 다 괜찮아질 줄 알았어. 미선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근데 결국 그게 아니었어. 최경호는 미선의 말을 곱씹으며 조용히 되물었습니다. 민수는 뭐라고 해? 미선은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당신을 삼촌이라고 부르던 애가 이제는 아예 상관없는 사람 취급해. 최경호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래도 내가 아버지인데. 아니야. 미선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수한테 아버지는 석중 씨야. 그 사람만이 민수를 키웠고 민수가 아버지라고 부를 사람도 결국 석중 씨야. 최경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럼 나는 뭐야? 난 대체 민수한테 뭐였던 거냐고? 미선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러게.
나도 모르겠어. 우리 대체 뭘 위해 그랬던 걸까? 한동안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미선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최경호, 이젠 우리도 각자 갈 길 가자. 최경호는 깜짝 놀란 듯 미선을 바라보았습니다. 뭐? 미선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신도 알잖아. 이제 우린 끝났어. 최경호는 말없이 손을 쥐었다 폈다 하며 애써 침착하려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함께한 시간은 있었잖아. 미선은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함께한 시간? 우리가 한 건 사랑이 아니라 그냥 한순간의 실수였어. 최경호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결국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친구도 아들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30년간의 거짓과 배신,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난 진정한 부자의 사랑. 김석중 씨와 민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가족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피보다 진한 것은 정말 없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